삼성 반도체 클린룸 안에서 멀쩡히 돌아가던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이 뜯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노조는 45조 원짜리 청구서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파업 18일에 최대 30조 원 손실 추산.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숫자가 아니었어요. 회사 안에서 지금 조용히 진행되는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야후 재팬에서 이 사태를 다룬 기사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15,000개 넘게 좋아요 받은 최상위 댓글이 이거였어요. 한국 노조를 보면 일본 버블 붕괴 직전 분위기가 그대로 떠오른다. 그리고 바로 밑에 12,000개 좋아요 받은 댓글은 이랬습니다. 회사와 싸워 이긴 노동자는 있어도 시장과 기술을 이긴 노동자는 없었다. 처음엔 저도 솔직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씩 자료를 뜯어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 삼성은 노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 노동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판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더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회장은 사람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싸움의 상대가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노조가 강해지면 회사가 임금 더 주고 타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자본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버렸어요. 특히 반도체 공장은 더 심각합니다. 클린룸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인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먼지 나오죠. 숨 쉬죠. 땀 나오죠. 머리카락 떨어지죠. 근데 로봇은요, 없습니다. 54시간 똑같은 움직임 반복합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하업도 없습니다. 노조 가입도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지금 어떤 계산이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미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공장에 시범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니트리 로봇은 정밀 조립 테스트까지 들어갔어요. 독일 BMW 공장에서는 실제로 인간형 로봇이 부품 운반 작업을 맡고 있고요. 예전엔 로봇이 단순 반복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동합니다. 오류 감지합니다. 이른바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삼성이 최근 공개한 영상 보셨습니까? 자율 이동 로봇이 반도체 부품을 가져오고 휴머노이드가 장비를 점검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영상업계 관계자들이 보고 난리 났습니다. 일본 반도체 전문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제 진짜 인간 빼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 반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노조가 오히려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업도 사람 줄이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사회 눈치 보죠? 정치권 압박 있죠. 여론 무섭죠. 근데 노조가 45조 원짜리 요구서를 들고 나오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자동화가 명분이 되어버려요. 일본 야후 재팬 댓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삼성 노조가 결국 로봇 도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줬다. 와, 진짜 이 말은 저도 소름 돋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45조 원짜리 요구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AI에 투자하고 사람 줄이는 게 낫겠다. 이 계산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삼성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TSMC가 치고 올라오죠. 인텔과 협력 이야기 나오죠. 엔비디아 물량이 빠지고 있죠. 애플과 퀄컴은 이미 상당 부분 대만으로 갔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지금은 생존 전쟁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파업 카드가 나온다. 이거 회장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일본 경제 커뮤니티에서도 최근 이런 분석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은 이제 노조와 협상하는 기업이 아니라 생존 모드로 들어간 기업이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멀쩡한 생산 라인이 왜 뜯기고 있냐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빛.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AI 시대 들어서면서 전력 소모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엔비디아 GPU끼리 데이터 주고받는데 발열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가장 목매고 있는 게 바로 발열 문제예요. 근데 빛 반도체는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속도는 훨씬 빠르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완전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현재의 생산 라인을 뜯어내는 게 손해처럼 보여도 빛 반도체 시대를 선점하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갈등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노사 리스크예요. 결국 회사는 가장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자동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노조와 협상하며 임금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AI와 로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사실 지금 가장 불안한 사람은 삼성 회장이 아니라 한국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 45조 원 요구의 대안으로 쓰일 수 있었던 돈이 있거든요. 평택 신규 라인, 화성, 증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었던 투자금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세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AI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도 최근 채용 공고가 줄어드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보다 자동화가 더 싸지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무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전엔 사람 값이 기계보다 쌌어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국처럼 강성 노조 문화가 강한 나라일수록 기업들이 자동화 속도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디트로이트 사례랑 너무 비슷하다는 분석이 계속 나옵니다. 디트로이트, 기억하시죠?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 자동차 노조가 끊임없이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요구했어요. 회사들은 버티다 못해 공장을 멕시코와 아시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요? 디트로이트는 폐허가 됐습니다. 노조가 이겼지만 일자리는 사라졌어요. 물론 자동차 산업 몰락이 노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일본차 경쟁력, 세계화, 무역 환경 변화 다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노조가 강해질수록 기업은 더 빨리 사람을 대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도 그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도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소니와 파나소닉 노조가 강성화됐을 때 생산 라인이 빠르게 동남아시아로 이전됐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일본 중산층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도쿄 외곽 공업지대가 공동화됐어요. 한때 잘 나가던 제조업 지역들이 쇠락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 커뮤니티에서 한국을 보며 데자뷰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중간 단계 업무예요.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반복 업무, 심지어 코딩도 일부 대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까지 휴머노이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자동화 전문 연구기관에서 최근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시아 제조업 국가 중 노사 갈등 지수가 높은 곳일수록 자동화 전환 속도가 2배에서 3배 빠르다. 이게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한국 투자자들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벌 욕했을 텐데요. 지금 국내 커뮤니티 댓글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많이들 공감한 댓글이 이거였어요. 내가 회장이어도 자동화 밀어붙이겠다. 이 반응이 진짜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주주, 노후자금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주주가 몇 명입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특히 은퇴 세대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노조 요구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내 주식, 내 연금, 내 노후랑 연결되는 순간 여론이 바뀌는 겁니다. 일본 경제 커뮤니티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어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노조보다 자동화를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겪었던 여론 변화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이게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 구조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진짜 공포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예요. 삼성이 흔들리면 끝나는 게 삼성만이 아닙니다. 윈차, 협력업체, 주차, 협력업체, 부품사, 물류사, 지역경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 하나가 돌아가기 위해 주변 수십만 명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일본 야후 재팬 댓글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삼성 문제는 삼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 문제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GDP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에요. 그 생태계 전체를 포함하면 국가 경제의 핵심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은 단순 임금 협상이 아니에요. 미래 산업 구조 자체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싸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건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조용함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정치권 난리 났을 겁니다. 언론도 대기업 압박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 다릅니다. 왜냐? 사람들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인간 협상 속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걸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노동과 자본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경쟁으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기술은 감정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한번 흐름이 시작되면 그대로 갑니다. 디트로이트도 그랬고 일본 가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2년 뒤, 10년 뒤 형택 공장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때 오늘 이 논쟁이 어떻게 기억될지 아마 지금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한국은 AI와 자동화 시대에서도 제조업 강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 갈등 속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노조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AI 시대를 스스로 앞당기는 자해극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최신 한국, 일본 산업 이슈를 가장 빠르고 깊게 분석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